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유명인 이야기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법조계와 의료계까지 큰 충격에 빠뜨린 희극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의혹이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정황들은 우리가 알던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배 선호용녀 씨가 남긴 뼈아픈 일침이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는 배우 선호용녀 씨의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예능에서 선호용녀 씨는 후배 배우에게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지만 잘 나갈수록 더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지키는 것과 상대의 감정을 깨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이 6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방송 직후에는 조용히 흘러갔으나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이미지 타격을 넘어 수사와 기록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다시금 대중의 가슴에 박히고 있습니다. 선호용녀 씨의 경고는 누군가를 겨냥한 비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업계를 버텨온 선배가 후배들에게 남긴 엄중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잘 될수록 더 낮춰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그녀의 신념은 박나래 씨가 현재 마주한 위기 앞에서 더욱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방심이었는지 혹은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 나가는 순간일수록 사람은 가장 많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 그리고 관계 하나까지 말입니다. 박나래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중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선배의 조언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돌보기보다는 어쩌면 스스로 만든 한계 속에서 위험한 선택을 반복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선호용녀 씨의 말이 지금 다시 꺼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잘 나갈 때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놓친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나래 씨의 재능과 노력을 응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녀가 쌓아온 공든탑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의료행위라는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호용녀 씨가 강조했던 기본을 지키는 것과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들이 과연 박나래 씨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성공이 가진 무게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맺어온 위험한 관계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선호용녀 씨의 예언 같은 일침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다루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의사 면허가 전혀 없는 인물이 연예인들에게 주사와 링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폭로의 한가운데에서 박나래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를 의사로 알고 지인들에게 소개받았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박나래가 A씨를 의사 면허를 가진 정식 의료인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며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정밀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도 간호사도 그 어떤 의료인도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나래가 단순히 한두 번의 시술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소속사 측은 A씨를 수차례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대중은 박나래의 몰랐다는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조차 병원에 갈 때 면허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 의료기관인지를 따지는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면서 상대가 의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그녀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인물을 소개했다는 정황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보도는 그녀가 가진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링거를 맞은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불법적인 시술을 의존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구조가 연예계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나래가 겪고 있는 이번 논란은 이제 단순한 연예 뉴스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주사 이모 A씨는 침묵을 깨고 SNS를 통해 오히려 방송사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곧이어 모든 글을 삭제하며 사건을 더욱 미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박나래는 자신의 입장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지만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과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일까요? 방송이 남긴 파장은 이제 법의 심판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안방극장에서 즐기던 예능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서늘한 취조실과 수사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송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경찰은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격 입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그녀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품들은 의료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각종 의약품과 투약장비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고객 장부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약물을 얼마나 자주 투약받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된 일종의 불법 의료 행위의 데이터베이스인 셈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번 사안은 박나래라는 개인의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대형 게이트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극도의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명백한 비의료인이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면허가 없는 인물이 정체불명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영양제 수준을 넘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들이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보건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박나래 측은 A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전문적인 시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더욱이 A씨의 남편은 방송을 통해 박나래가 시상식을 앞두고 살을 빼달라며 직접 찾아왔다고 증언하며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배신감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들은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장비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나래는 이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제 박나래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위치 뒤에 숨겨진 불법 시술의 카르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박나래의 이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기록들은 이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 단호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주변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대중의 질타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박나래 씨의 일상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정을 함께 소화했던 전 매니저의 증언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생활 방식은 이미 일반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촬영 중이던 어느 날의 기록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당시 전 매니저는 촬영을 코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보이지 않아 그녀를 찾던 중 공항 화장실에서까지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엔 그 장소와 방식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해외 촬영 일정 당시 박나래 씨는 심각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제작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정식 병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매니저는 촬영 합류가 지연될 정도로 화장실에서의 시술이 이어졌고 제작진에게조차 합류가 어렵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파행이 빚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식 절차를 거친 의료관리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에게 병원을 통한 정식 처방과 관리를 수차례 권유했지만 그녀는 귀국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해외 촬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매니저는 국내 촬영 현장 대리실에서도 장시간 이어지는 링거 시술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가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반복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단순한 영양제 투여 수준을 넘어 박나래 씨 본인이 직접 필요한 약과 용량을 언급하며 수개월분의 약이 제공되었다는 정황까지 증언되면서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상은 박나래 씨가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중 앞에서는 화려하고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약물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절함 혹은 방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매니저의 증언은 이제 몰랐다는 박나래 씨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약의 용량을 언급할 정도였다면 그것이 정식 의료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박나래 씨가 선택한 이 위태로운 일상들은 결국 그녀를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그녀의 뒤틀린 관리 방식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곧 대중이 그녀에게 가졌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직하게 돌봤어야 한다는 대선배의 가르침을 그녀는 공항 화장실의 닫힌 문 뒤에서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건에서 배종을 가장 찜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은 어떠한 말보다도 강렬한 암시를 주는 숫자 3에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의 SNS 계정에는 단 3명의 인물만이 팔로잉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전현무, 키, 그리고 박나래입니다. 이 행동이 단순한 친분의 흔적인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던지는 은밀한 압박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 숫자 3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현재 연예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3명일까요? 대중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의미 없다고 넘기기엔 너무나 계산된 장면처럼 보인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나래와 전현무 키는 평소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호흡을 보여주며 두터운 친분을 자랑해온 사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A씨라는 인물을 공유하며 불법 의료 행위의 루트를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A씨의 팔로인 목록은 설명 없는 메시지가 되어 대중에게 불쾌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나래는 방송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그렇다고 적극적인 반박도 없는 이 기묘한 침묵은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치밀한 전략일 수도 혹은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여론은 이를 신중함보다는 책임을 피해 태도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연예인이 사회적 공적 책임이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A씨 역시 SNS에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과 함께 거짓과 진실의 사이라는 배경음악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이 침묵의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사과나 추가 설명도 없이 흔적을 지운 그녀의 행동은 법적 조언을 받은 계산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침묵과 A씨의 상징적인 행보가 맞물리면서 이 사건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건의 실체만큼이나 그 이후 당사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과 침묵으로 버티는 모습이 과연 그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여론은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사소한 선택 하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흔들리는 순간의 태도 하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단숨에 요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 3과 침묵이 남긴 공백은 어쩌면 박나래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파도가 거세지자 박나래 씨가 선택한 다음 행보는 대중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호소나 직접적인 입장 표명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률 방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 이 사안이 향후 민형사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전형적인 종합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씨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초기부터 강력한 법률 프레임을 구축하여 배응하는 흐름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의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현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전개될 수사기관의 압박과 법적 판단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로펌 선임 소식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대응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광장 같은 거대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예인으로서 억울한 구설에 휘말렸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점부터 논란의 성격이 감정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등판으로 인해 이제 박나래 씨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법률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중이 기대했던 진솔한 사과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나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든 셈입니다. 사건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며 법정에서의 공방이 이 사태의 최종 결론을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이번 선택은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유료계의 경악과 대중의 실망 속에서 대형 로펌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그녀의 모습이 과연 대선배 선우 용녀 씨가 강조했던 낮추고 조심하는 태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중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리하며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결론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이나 실수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성공과 책임에 대한 묵직한 질문입니다. 대선배 선호 용료가 강조했던 잘 나갈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진실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순간일수록 사람은 가장 많이 기록되며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대한민국 최고의 희극인으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진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과 비정상적인 관리 방식은 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공항 화장실에서까지 링거를 맞아야 했던 위태로운 일상과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을 맹신하며 주변에까지 소개했던 정황은 그녀가 누렸던 영향력의 크기만큼이나 깊은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성공의 가속도에 취해 주변 관리가 소홀해진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의 부재로 평가합니다. 또한 사건이 불거진 이후 보여준 박나래의 태도는 여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진솔한 사과나 해명 대신 선택한 침묵, 그리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운 법률적 방어는 그녀가 대중과의 정서적 교감보다는 법적인 면죄부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사안을 감정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겨버렸고 결국 되돌리기 어려운 차가운 수사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넘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기준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는 선배의 조언을 외면한 대가는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요약해버리는 냉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사 보도를 마치며 우리 모두에게 성공의 정의와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박나래를 둘러싼 이 모든 기록이 향후 어떤 결론으로 맺음될지는 수사와 시간의 몫이겠지만 대중의 마음속에 남겨진 의문과 실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흉괄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탐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